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6월달 좀 쉬는 날이 있었다 보니까 시간이 매우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한 구독자님께서 얼마 전에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우리 경수님께서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으신 것 같아요. 항상 출근할 때 이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께서는 수술 준비하기 위해서 수술실 들어가서 준비 중이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경수님께서는 리플 XRP를 710원에 한 25,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솔직히 XRP 투자하면서 뭐 큰 확신까지 있는지는 몰랐다. 너무 이제 리또속 시간도 길었고 워낙 퍼드성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710원에 가지고 계셨던 그 25,000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물량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빗썸의 계좌를 만들고 나서 하루에 10개씩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사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 이 댓글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하루에 10개씩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투자 습관, DCA 전략이 아닐까,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면서 항상 웃으면서 보내실 수 있는 성공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수님께서는 우리 쌍둥이가 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25,000개 정도 꾸준히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 이어가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710원에 구매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부러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굳이 부러워하실 건 없어요. 지금도 작년 연말에 5,0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박스권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 수준을 넘어가는 시기, 퀀텀 점프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희망 고문으로 느낀다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축적의 기회, 내가 조금 더 내 목표 수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훗날 XRP에 초기 진입하셨던 분들이 와, 이분들은 3,000원대에 사셨어? 진짜 부럽다. 나는 왜 만원대, 15,000원대, 2만원, 3만원대에 사고 있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들이 드는 시기가 오겠죠? 반드시 내재 가치에 집중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물량 가져갈 것 따로 빼두자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님께서 이 코인을 조금만 더, 1년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동전 가격의 XRP를 알았다면 XRP 10만 개 정도 이상은 담아놨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는 식의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대중들은 비트코인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개념조차 잘 모르는, 아직 법과 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루하루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 공유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사우디의 한 왕자가 2017년부터 XRP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보파워의 CEO가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기억하시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솔루션 회사 비보파워에서 XRP를 트레저리 전략으로 편입하는 움직임,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조달하면서 사우디 왕자뿐만 아니라 전 리플의 임원, 그리고 SBI 리플 아시아를 이끌었었던 아담 트레이드먼이 자문위원회로 합류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OTC 거래로서 막대한 양의 XRP를 사들이기 위해서 기관 전용 커스터디, 보안 회사죠. 비트고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가 XRP를 크게 매수하기 위해서 비보파워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왜 그 사우디 왕자는 2017년서부터 XRP를 보유하며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 또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들일 수 있는, 제 채널 제목이 타임 레버리지죠.
은행 가서 돈을 지렛대 원리로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공으로 꽉꽉 채워서 더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채널의 취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무쪼록 현재 비보파워라든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커머디티 캐피탈, 최근에 위버스 인터내셔널까지 점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준비, 기관들, 개인들이 XRP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시기, 손을 내미는 시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미 뒤에서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꾸준히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번스타인에서 이제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진화하기 위한 디지털 에셋으로 활용될 것이다.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앞으로 이더리움 가치 상승에 대한 전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알트의 대장 종목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편입되는 그 이정표 자체가 매우 중요할 것.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현금 상환 시에 현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 역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많은 기관들, 최근 20일간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8억 달러가 넘는 자금세가 유입되고 있었고요. 블랙록이라든지 영국의 자산운용사죠. 아브락삭스 캐피탈 역시 이더리움을 대놓고 표면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과연 매집을 할까요? 과연 IPO를 할까요? 과연 알트코인 ETF를 준비할까요? 저는 버블장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이더리움을 통해 대표적으로 구현되는 한 블록체인 기술이 있죠. 바로 여기 나오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 현재 미 국채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심지어 상품 원자재 시장까지도 RWA라고 하는 월드 리얼 에셋, 모든 것이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 자체가 이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스마트 컨트랙을 자판기에 한번 비유했었죠. 1,000원짜리를 넣어야지만 삼다수 물이 나와. 1,000원짜리 지폐 2장, 2,000원을 넣어야지만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는 것처럼 A라는 조건이 성립을 할 때 B라는 조건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현재 미 국채를 예를 들어 토크나이제이션 할 때 토큰의 거래라든지 이자 지급, 만기 상환 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실물 경제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마트 컨트랙 쪽에 있는 대장 섹터인 이더라든지 솔라나 같은 친구들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이 코인들에 대한 펀더멘탈 역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단 지금 이제 주식까지도 토큰화되는 시장이 올 텐데 지금 현재 미 국채 토큰화된 시장 자체가 한 73억 달러가 벌써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거래를 자동화하기 위해 A라고 하는 국채를 온체인 시켜서 블록체인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거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어가거든요.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왜 번스타인에서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을 전망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미 국채 시장 계속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탑3 기관들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 시켜가지고 미 국채라든지 채권을 토큰화 시키고 있는지 우리 많이 공부했죠? 시크릿타이즈, 웜홀과도 같이 가는 플랫폼 상호 운용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기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얼마 전에 나왔던 리플의 공식 인사이트 자료인데요. 일본의 혁신을 이끌어가다라고 하면서 리플이 웹3 회사인 살론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살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리플사는 매우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조만간 일본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플 원장으로 온체인 된다라는 그런 소식통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무역진흥기구 이 JETRO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리플사는 이미 일본의 라이선스를 어느 정도 취득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 웹3 얼라이언스 재팬의 지원을 받는 이 웹3 살롱과 함께 리플사가 손을 잡으면서 지금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구나. 큰 그림으로 좀 볼까요? 작년 중반부 시절부터 이 리플사는 10억 개 XRP 우리가 너희한테 지원해줄게.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두 가지 국가, 한국과 일본의 웹3 회사들, 너희 리플 원장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과속화해봐. 우리가 10억 개 XRP 어느 정도 너희한테 지원을 해주겠어 라고 하며 이런 확산 펀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지원을 받았던 게 이 기린랩스, 도플러 파이낸스 지금 하시는 분들 기린 월렛 그만큼 리플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 한국, 일본 기금의 첫 대상자로서 한국에 있는 기린랩스가 선정이 됐었구나. 근데 이번에는 일본의 스타트업에 20만 달러 정도 지원을 하면서 아까 언급드렸던 웹3 살론 거기에 지금 리플사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웹3 살론이 일본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인데 지금 디파이라든지 토크나라든지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 지금 꾸준히 리플사가 이 XRP 레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구나. 이것은 한국, 일본 혁신펀드 그 10억 개 투자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한 프로젝트에 약 20만 달러 정도의 규모의 XRP를 투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리플사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라든지 유럽 국가,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 특히나 일본과 한국 지역에도 공격적으로 자금을 부으면서 인프라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리플사의 공식적인 행사죠. 에이펙 2025가 또 싱가포르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블록체인과 금융을 재정의하는 선견자들의 집결이다라고 하면서 에이펙 2025가 6월 10일에서 6월 12일 한창 진행 중에 있겠죠.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들이 또 기사화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여기 기여자 목록에 엑셀라 재단이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 리플과 손잡고 있죠. 자만 월렛,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웹3 지갑이죠. 여기 기린랩스도 들어가 있네요. 기린 지갑 역시 리플사가 뒷배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플러 파이낸스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엘리시아 여기도 미 국채를 토큰하고 있었죠. 피어시스트 과거부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 대한 사이드 체인 함께 구상하기 위한 블록체인 개발 회사로서 지금 대분해까지 테스트넷 구현을 완료했다라는 거. 여기 커뮤니티에는 또 카탈라이즈 리서치, 리플사의 공식 파트너사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호재와 악재가 반복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 일론 머스크와 갈등도 심화되는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자금들은 이 디지털 상품의 8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들, 고래의 움직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사는 2017년서부터 The World Reserve Digital Currency죠. 전 세계의 기축 디지털 통화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출범한 RLUSD, 그들이 구상한 고위급 자문위원회 역시 리플 회장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셸라베어의 이력, 데이비드 푸스의 이력, 케네스 몽고메리의 이력, 그리고 라구암 라잔의 이력들을 봤을 때 연준, IMF, 인도의 중앙은행, BIS까지 들어가 있죠. 페드나우라든지 R3,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 최근에 IPO 성공적으로 끝낸 서클이라든지 JP모건 체이스,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그 기득권 세력들이 대열에 모두 다 합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가끔씩 그런 질문도 주시거든요. 타임님, 그 월가의 세력 JP모건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과연 XRP를 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P 모건의 쩐주가 누구이며 과거부터 리플사는 어떤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파일럿 테스트를 해왔는지, 현재 페드나우 서비스,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어떤 금융 표준이 꽂히려고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안에 회원사 목록으로 리플사가 구안한 하나의 솔루션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결국에는 XRP가 직접적으로 활용돼서 가스비로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RLUSD 스테이블 코인, 현재 미카법이 준수가 됐고 NIDFS의 라이선스를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리플사의 행보 역시 범상치가 않다. 초기 투자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EVM 사이드체인 역시 이제 곧 메인넷이 출범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수량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원장에 올라오는 그런 이정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어떻게 프랑스 중앙은행 감독기관인 ACPR의 규제를 받고 있는 EMT 발행사죠. 이 슈만 파이낸셜과 함께 리플 원장으로 EUROP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가 있었는지, 또한 EURCB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소시에테 제네랄 산하에 있는 SG4G와 함께 발행되고 있고요. 이미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라고 손꼽히는 KPMG의 정기 감사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 이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M2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신과 내공을 기르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이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 시기 충분히 도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셨던 찰리 먼거, 물론 2023년 연말 정도에 서거하셨지만 좋은 명언이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된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지지부진했죠. 릿도 속 만들고 희망 고문 같다. 누가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냐? 바보 아니냐? 이런 욕을 많이 먹고 뭔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나쁜 성적을 건들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투자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돈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에이플 회원님 중에 최무성님 늘 이런 좋은 명언들을 공유해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드리면서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